안녕하세요. 오늘의 농원 팜TV입니다. 모처럼 제가 작업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. 오늘 의뢰가 들어온 거는 지금 벵갈고무나무 화분 분갈이에요. 지금 이 벵갈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굵은 거를 구매해가지고 키우셨던 것 같은데, 이거를 집에서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다른 분께 선물이라고 해야 되겠죠. 그냥 분양을 하신다고, 무료 분양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분양 받으실 분이 지금 흙이 오래됐으니까 이거를 좀 흙다리만 부탁을 하셔서 의뢰품으로 들어왔습니다. 이제 화분을 한번 볼게요. 화분 안쪽을 보면 흙이 상당히 많이 가라앉았습니다. 지금 보시면 아마 여기까지 흙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, 거의 한 5cm 정도는 지금 밑으로 가라앉았어요. 음, 이게 분갈이 하신 지 한 5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가라앉은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이제 한번 흙을 체크해 보겠습니다. 5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흙이 굳어 있지는 않아요. 우, 엄청 무거워요, 지금. 지금 배수층 없이 그냥 흙으로만 다 채우신 것 같은데 좀 흙을 파내야 될 것 같아요. 으쌰. 와, 지금 무게가 35에서 40kg 나가는 것 같아요, 화분 안에. 이 흙으로만 다 채우신 거예요. 보시면 화분 안쪽까지 다 흙으로 채우셔가지고 화분이 너무 무겁습니다. 벵갈고무나무 밑에 뿌리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. 밑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바크, 소나무 껍질로 밑에다가 배수층이라고 이걸 넣으셨는데, 초기에 한 1, 2개월은 물이 빠질 거예요. 이거 자체가 공간이 있으니까. 근데 바크도 물을 머금는 편이기 때문에 어, 바크를 이용해서 배수층을 하는 거는 좋지 않죠. 특히나 이렇게 큰 화분에 바크를 집어넣게 되면 물을 머금으니까 더 무거워지고 결국은 과습으로 인해서 식물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, 3분의 1 정도는 굵은 자갈이나 스티로폼 조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배수층을 만들어 주시고, 화분이 안 그래도 무거워요. 이 나무 자체가 굵고 그래서 무게 자체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여자분들이 식물 관리를 위해서는 조금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쓰는 흙이 일반 분갈이 흙이잖아요. 분갈이 흙을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 하얀색 보시면은 펄라이트를 한 25 정도, 25% 정도 섞어서, 이렇게 펄라이트를 섞어서 만들어 놓은 분갈이 흙을 이용해서 어,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배수망을 다시 좀 여유 있게 크게 잘라서 배수망을 포설하겠습니다. 자, 배수망은 크게 잘라서 포설해 주시고요. 그리고 아까 이 화분 높이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스티로폼 굵은 조각하고 난석을 이용해서 배수층을 해주겠습니다. 배수층 같은 경우에 뭐 스티로폼 조각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좋기는 하죠. 뭐 굵은 난석이나
마사를 이용해서 배수층을 해주시면은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, 이제 마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겁고, 그렇다 보니까 대형 화분에 마사로 배수층을 해주게 되면 너무 무거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화분의 경우 그 딱딱한 경질 스티로폼 조각하고 난석이나 이런 것들로 배수층을 해주고 있습니다. 난석이나 스티로폼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게도 덜 나가고 그 물을 머금지 않기 때문에 과습이 되는 거, 토양 내부에서 계속 과습이 되는 것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을 이렇게 흡수하지 않는 그런 소재로 배수층을 해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. 배수층을 이렇게 포설을 했는데요. 지금 이 부분이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, 그 중간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. 그 정도를 하는데, 보시면 배수구 구멍 있는 부분은 굵은 난석, 대립 난석을 이용해서 배수층을 포설하고, 가장자리 부분은 굵게 쪼갠 경질 스티로폼, 이렇게 눌러봤을 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그 가장자리 얼기설기 넣어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기존 화분에 너무 흙만 차 있다 보니까 과습이 됐었잖아요. 과습하게 되면 토양 해충들이나 이런 것들도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화분 안에 그 토양 살충제를 섞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아파트도 있지만 좀 외곽 쪽에는 단독주택이나 또는 전원주택이 많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식물들을 야외에다가 배치하고 키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봄부터 가을까지는. 그랬다가 가을 설이 내리기 전에 실내로 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때 그 야외에 뒀던 화분에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화분 속으로 토양 해충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겨울에 실내로 유입이 돼서 다른 식물들까지 다 옮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가을에 실내로 들이실 때는 화분에 한 번씩은 토양 살충을 해서 들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좋을 거예요. 다른 식물들의 전파도 안 되고. 밑흙을 적당한 깊이까지 포설을 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뿌리 정리를 한 고무나무를 앉혀 주세요. 이제 화분 가장자리에 그 대합해 놓은 식재토를 이용해서 골고루 넣어 주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 일단은 흙을 충분히 채워 주게 됐습니다. 채워 줬고요. 그 다음에 이 화분 위에 올라온 뿌리들이 있어요. 뿌리 부분이 보이는데, 뿌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흙이 여기까지 들어있던 부분이에요. 그래서 지금 요런 기근들, 위로 올라온 기근들이 있는데, 이 기근들은 모양이 좋으면 놔둬도 되지만 지금 이 뿌리들이 죽은 뿌리거든요. 지금 죽은 뿌리들이 보이니까 이런 죽은 뿌리들은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죽은 뿌리들은 제거를 해 줬고요. 살아있는 뿌리 위주로 해서 이제 식재를 했습니다. 물을 주실 때는 충분한 양을 주시는데요. 집에서 키우실 때도 한번 물을 주시면 이렇게 쭉 빠질 거예요. 처음 분갈이를 했을 때는 물 주고 나면 한 5초에서 10초 안에 쭉 들어갑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화분 안에 물이 충분히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.
지금 이 화분 크기를 감안을 하면 이 정도 물조류로 줄 때는 3개 정도 줘야지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주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한 2, 3분 있다가 다시 물을 줍니다. 이렇게 물을 주시게 되면 처음 물을 줬을 때에 비해서는 물 내려가는 속도가 더 느려져요. 처음 내려갔던 것보다는 흙이 충분히 물을 머금고 점점 천천히 물이 빠지기 때문에 맨 처음 물 줬을 때보다는 두 번째 물 줬을 때, 그리고 세 번째 물 줬을 때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. 자, 이제 물을 다 줬으니까 마감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. 마감은 소림 마사와 그 중간 마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, 저는 주로 이제 소림 마사를 위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약간의 색자갈이나 이런 걸로 가장자 가운데 부분에 포인트만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가운데 부분만 이 자색도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겠습니다. 벵갈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한 다음에는 집에서 분갈이를 하셨다 그렇다면은 반그늘 정도에서 한 2주 정도 통풍 잘 되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원래는 밝은 반양지 정도가 좋기는 하지만 분갈이를 한 상태에서는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너무 밝은 데나 온도가 높은 곳에 가면 증산량과 호흡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잎이 마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갈이 한 다음에는 반그늘 통풍 잘 되는 선선한 장소에서 한 2주 정도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배치되었던 장소로 이동을 해주시면 크게 분갈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원활하게 생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. 오늘 분갈이 작업하는 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. 다음에 또 분갈이나 이런 흙갈이 하는 식물들 의뢰가 좀 특별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면은 영상 작업을 진행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